반갑습니다. 행성의 역학 2. 오늘 할 부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유념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방위입니다. 방위. 동서남북. 우리가 흔히 방위를 잡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이쪽이 동이죠? 오른쪽이 동, 서, 남, 북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를 기준 잡은 거냐면요. 북쪽을 바라봤을 때입니다. 북쪽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요. 이게 태양이라면은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를 그리면은 여기가 북쪽이죠. 북쪽.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쪽. 그리고 우리 북반구를 기준 잡고 우리나라가 중위도 지역이거든요. 그럼 사람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수성 금성이 있죠. 그 다음에 목토 천해가 쭉 있습니다. 이 밤쪽을 이쪽 하늘을 쳐다본다도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잘 생각하십시오. 이쪽을 쳐다보는 게 북쪽입니다. 그쵸? 이쪽을 쳐다보는 게 북쪽인데 태양을 쳐다보는 쪽은 어디냐면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럼 이쪽은 어느 쪽이냐? 남쪽 하늘입니다. 남쪽. 반대쪽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북쪽 하늘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행성을 쳐다보는 건 다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살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태양을 보든지 아니면 행성을 보든지 달과 같은 위성 혹은 뭐 소행성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죄다 뭐냐면 우리 앞에서 성원설 말씀드렸죠. 일정한 궤도 바로 뭐냐면 같은 면에서 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계절별 별자리 이런 게 죄다 어느 쪽 하늘이냐 이쪽 쳐다보는 하늘 이쪽 혹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죄다 어느 쪽 남쪽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남쪽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얘 방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쳐다보는 쪽이 어느 쪽 하늘이라고요? 남쪽 하늘이라겠죠. 남쪽 하늘입니다. 남쪽 하늘이기 때문에 이쪽 남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남쪽을 쳐다보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거꾸로 조금 됐네요. 이쪽이 북쪽이 이렇게 방위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서서 보는 쪽 하늘은 남쪽이에요. 남쪽이니까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별자리 죄다 어느 쪽 하늘 쳐다본다? 남쪽 하늘 쳐다본다. 남쪽 하늘 쳐다보기 때문에 방위가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섭니다.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보세요. 반시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물체는 반대로 지나가죠. 동에서 서로 지나갑니다. 바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자전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일단 방위는 이거 명심하십시오. 항상 남쪽 하늘 쳐다본다 이거 명심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배울 게 지구 자전과 겉보기 운동입니다. 겉보기라는 건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 볼 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하루 동안 모든 태양이든 달이든 혹은 별들이든 동에서 떠서 서러진다 이거예요. 동에서 떠서 서러진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동에서 떠서 서러진다. 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다른 물체는 죄다 반대쪽으로 동에서 서로 돕니다. 시계 방향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일주운동, 우리가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일주운동. 일주운동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러지고, 달도 동에서 떠서 서러지고, 일주, 하루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럼 별의 일주운동이 거기 나왔죠? 별의 일주운동. 자, 이 그림을 여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느 쪽 하늘 쳐다본다고 했습니까? 남쪽 하늘이다. 그래서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그럼 별의 일주운동 당연히 동에서 떠서 서로집니다. 동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동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가요? 남쪽 하늘로 지나가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별의 일지운동, 하루 동안에 별이 지구를 도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왔죠? 별의 일지운동 동쪽에 뜹니다. 그래서 이 그림 나오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지내요. 이 그림 나오죠? 그 다음에 남쪽 하늘이죠? 여기가 남쪽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북쪽입니다. 북쪽 하늘 그러면,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어떤 별을 보든지 죄다 어느 쪽 하늘을 본다? 남쪽 하늘을 보는 건데, 북쪽은 여기죠. 정말로 북쪽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방위를 그릴게요. 방위를 그리면은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가 되네요. 그래서 북쪽 하늘 별자리 봐보세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이. 북쪽 하늘에. 북극성을 보고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동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 때 동에서 서로 이렇게 반시계. 그래서 북극성 거기 그림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때 반시계로 도네요. 여기는 반대로. 왜? 어느 쪽 하늘을 쳐다보니까? 요번엔 북쪽 하늘을 쳐다보니까. 남쪽 하늘을 쳐다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동에서 서죠. 여기가 남쪽 하늘을 이렇게 남쪽 하늘. 그래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었는데 반대로 이번엔 북쪽 하늘을 쳐다보니까 동에서 서로 지나가죠. 이게 바로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나온 거. 자, 북쪽 하늘은 반시계 방향이다. 그럼 북쪽 하늘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생각하면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훨씬 난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옆에 있는 나머지는 어느 쪽 하늘 쳐다보니까 남쪽 하늘을 쳐다보는 별이니까 남쪽 하늘을 쳐다보는 별의 일지운동이니까 남에서 떠가지고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이렇게 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별자리 모양이구나. 별의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그 태양이든 별이든 죄다 어느 쪽이 기준이다? 남쪽입니다. 태양을 쳐다보고 태양이 정오에 떴네요. 그럼 그쪽이 남쪽입니다. 그쪽이 남쪽이에요. 보름달이 한가운데 떴네요. 그럼 그쪽이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남쪽 하늘을 보는 거예요. 단! 이렇게 북쪽 하늘 별자리 이렇게 나올 때는 북쪽이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도니까 다른 눈들은 동에서 서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 어느 쪽 하늘 쳐다볼 때 남쪽 하늘. 일반적으로 남쪽 하늘이다. 단 북쪽 하늘일 때는 여러분이 동에서 서니까 아, 반시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지구 자전과 겉보기 운동이에요. 그럼 이게 겉보기 운동이 이렇게 나타날 때 과연 지구가 정말로 자전하느냐? 물론 실제로 자전한다고 지금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자전하는 증거가 정말 있을까? 이게 의문이죠. 그럼 자전하는 증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푸코 진자입니다. 푸코 진자의 운동. 자,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데요. 혹시 과천에 그 과학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구에 들어가시면 푸코 진자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시고 나오다 보면은 푸코 진자의 방향이 밑에 이렇게 푸코 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에 방위가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동서 이런 식으로 방위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오시면 이 방위가 좀 변화해 있습니다. 푸코 진자 위치가 변동돼 있어요. 이걸 관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다 쉽게. 푸코 진자는 뭐냐면 운동하는 게 관성입니다. 관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조금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코 진자가 잘 보세요. 현재 이렇게 움직입니다.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내 앞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구는 이렇게 자전한다고 했죠. 자전합니다.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자전했네요. 90도. 그럼 봐보세요. 푸코 진자의 진동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어떻다고요? 이 앞에서 현재 내 위치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앞에서 움직이는 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오른쪽 이쪽에 와가지고 움직이고 있네요. 마치 제가 봤을 때 이게 푸코 진자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인 것처럼 회전하는 방향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푸코 진자는 관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내가 푸코 진자를 봤을 때 진동 방향이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점점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회전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향력이 나오는데, 전향력은 포병 제대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전향력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고, 과셈이 있죠, 과셈.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여러 명의 그 동료나 뭐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A, B, C라고 할게요. A, B, C. 그리고 얘가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이 B라는 이게 진짜 앙금이 남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몰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몰래 이놈한테 여기 돌을 던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돌을 던진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을 던질 때 얘는 이미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돌을 던지면 B가 안 맞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렇게 C가 맞겠죠. C가. 자, 무슨 얘기냐? 나는 B를 보고 던졌는데 실제로 어떻게 된다? C 쪽으로 이렇게 약간 휘어져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포병에서는 좌표를 계산해서 쓸 때 지구의 자전 속도까지 계산해 가지고 포를 쏩니다. 멀수록 보세요. 멀수록 많이 돌겠죠? 가까우면 요만큼뿐이 안 도는데 멀면 이만큼 도네요. 멀수록 많이 돕니다. 그래서 마치 포탄이 어떻게 멀리 있을수록 좀 규모가 크죠? 멀리 있을수록 포탄이 북반구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갖다가 전향력 혹은 코리올레의 힘이라 그래요. 근데 가상입니다.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정지해 있다면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전향력은 좀 규모가 좀 큰 데서 일어나요. 전향력은 규모가 작은 것, 쉽게 말해서 가까운 곳은 우리가 전향력을 잘 못 느낍니다. 굉장히 큰 규모, 이게 뭐냐면은 대기순환, 대류순환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태풍의 이동 방향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해류순환, 이런 겁니다. 해류. 바로 그 바닷가 해류가 지나는 거, 혹은 뭐냐면은 이제 계절별 계절풍 이런 것들. 아주 규모가 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전향력입니다. 그래서 전향력, 좀 전에 얘기했죠? 거기 1번 보면은 가상의 힘 나왔죠? 그리고 실제 물체가 운동할 때 힘을 가하지 않아도 물체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휜 것처럼 나타나는 힘, 이게 바로 전향력입니다. 그리고 대기나 해수 운동 같은 대규모 운동에서 잘 관측된다.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하면 이렇게 북반구, 이쪽이 북쪽이죠. 북반구를 기준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휩니다. 밑에도 이렇게 휘어요. 휘는데 이건 남반구죠. 거꾸로 쓴 거죠. 거꾸로 쓰면 왼쪽이네요. 남반구 기준하면 왼쪽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향력은 가상의 힘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입니다.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지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북쪽이죠. 북쪽. 그 다음에 북쪽이니까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자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구는. 근데 잘 보십시오. 현재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에 인공위성이 있는데 이 인공위성은 이렇게 지구 극궤도라 그래요. 극궤도 위성. 지구를 이렇게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그럼 예를 들면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다 그러면 서울도 자전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요 정도 위치에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동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서울 머리 꼭대기에 인공위성이 있었는데 서울이 자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하고 나니까 인공위성은 계속 여기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여기 있어요. 마치 내가 볼 때 내 머리 꼭대기에 있던 놈이 이쪽으로 치우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서쪽으로 치우쳤네요. 이걸 인공위성의 서편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거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 진동면이 회전하는 거. 두 번째 전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인공위성의 서편화. 인공위성의 서편화. 요게 바로 뭐라고요? 지구 자전의 증거구나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 또 한번 하나 좀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하루 동안 한 바퀴 돕니다. 하루 동안 한 바퀴 돈다는 얘기는 한 바퀴를 360도입니다. 360도라고 생각하면요, 잘 보십시오. 360도를 도는데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요? 24시간 동안 돕니다. 24시간 동안.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냐면요, 15도 per hour, 1시간당 15도를 우리가 회전합니다. 지구는 1시간당 15도 회전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에서 동.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갖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서울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얘가 자, 자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2시간이다 그러면 지구도 서에서 동으로 2시간 이 정도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요 각도가 얼마냐 그러면 1시간에 몇 도 회전한다고요? 15도 회전하니까 2시간이면 몇 도겠습니까? 30도 회전했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런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북극성 보이시죠? 북극성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겠습니까? 북쪽 하늘이니까 여기가 동이고 서고 동에서 서로 이렇게 반시계로 돈다 겠죠? 반시계로 돌 때 잘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별 P가 여기 있습니다. P가 여기 있는데 2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P 다 반시계로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2시간 동안. 그래서 A 방향과 B 방향 중 어디로 움직이냐 그러면 B 방향 찾으시면 되고, 각도가 몇 도냐? 지구가 1시간에 15도니까 30도를 도는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지구 자전의 증거 세 가지고요. 지구 이거고, 이게 문제보다는 지구 자전의 효과가 문제가 나오겠죠. 지구 자전의 효과, 별들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7페이지에 지구 공전 증거가 있습니다. 지구 공전입니다. 지구 공전을 우리가 보면 연주 운동이라고, 연주 운동. 연주 운동 그러면은 자, 연주를 쓸게요.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일어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잘 보세요. 어떤 여기에 그 계절별 별자리가 있으면 지구가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었네요. 그럼 이 위치에 오면 이 위치로 오겠죠? 바로 이렇게 지나갈수록 별자리는 반대로 이동합니다. 역시 별자리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동에서 서로.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태양 주위를 도는 게 1년 동안 돌아요. 한 바퀴 도는 게 몇 도냐면은 360도입니다. 1년은 며칠인가요? 365일이에요. 그래서 약 하루에 1도 돕니다. 하루에 1도. 하루죠, 1일. 예. 하루 동안, 예, 1도 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거기 겉보기 운동 뭐가 있냐면요. 해가 진 후에 별자리들이, 자,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별자리들이 동에서 서로 계속 1도씩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1도씩 이동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태양의 시운동인데, 태양의 시운동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양의 시운동은 뭐냐면요, 보는 운동이요. 뭐 지구에서 태양을 보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태양이 있고요,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돈다 그랬죠. 반시계. 그럼 이렇게 지구. 자,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안 보입니다만 태양은 어디 위치에 있냐면 요 위치에 있어요. 1번 위치. 여기서는 태양이 2번 위치에 있네요. 여기서는 태양이 3번 위치에 있네요. 3번 위치. 그럼 봐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이동할 동안 태양을 볼 때 태양도 이렇게 이동한 거. 지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돌죠? 서에서 동으로.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회전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태양의 시운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가 뭐냐?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가 별자리들이 동에서 서로 1도로 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조심할 게 계절입니다. 계절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거냐면 계절의 변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 물론 공전도 되긴 되지만 어떤 공전이냐? 지구가 태양의 황도면과
66.5도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이다.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계절의 변화예요.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요걸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예, 지금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지구가요, 잘 보십시오.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자전축이 똑바로 다면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태양빛을 받는 여기는 낮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밤이 되겠죠? 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밤이에요. 그럼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전축이 똑바로 기울어지지 않고 돌면은 낮과 밤은 항상 똑같아요. 12시간은 낮, 12시간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어떻게 도냐? 하나만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할게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론 공전 궤도면에 기울어져 있고 요 각도가 얼마냐면은, 예, 황도면 66.5도예요. 5도. 이렇게 기울어서 돌 때 태양빛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요. 태양빛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죠. 근데 지구는 이렇게 도네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 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낮이죠. 여기까지가 낮. 여기까지는 낮이고 밤이 여기 있습니다. 요게 밤이에요. 무슨 얘기냐? 낮이 길죠, 밤은 짧죠. 이때가 계절상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여름입니다. 반대인 경우는 거꾸로 나타나겠죠. 겨울이죠. 즉 무슨 얘기냐? 자전축이 이렇게 지구의 태양과 공전궤도면과 수직이면은 낮과 밤이 똑같은데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졌죠. 기울어서 도니까 어떻습니까? 낮이 길 쪽이 나타나네요. 이게 여름이에요. 이게 여름.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죠. 자전축이 기울어서 도는 그림 4개가 나와 있습니다. 4개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할게요. 여기가 머리죠, 머리. 머리가 이제 태양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네요. 그죠? 얘가 여름입니다. 여름 하지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간 게 어디예요? 가을이죠, 가을. 가을 추분입니다. 가을. 그럼 여기가 뭐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동지. 여기가 뭐냐면은 봄, 춘분입니다. 춘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는 낮이 길죠. 여름이니까. 그 다음에 동지, 밤이 길죠. 겨울이니까. 그 다음에 춘추분은 낮과 밤이 똑같습니다. 낮과 밤이 똑같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또, 왜 여기가 보세요. 여기 하지는 낮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태양이 오랫동안 떠 있죠. 태양이 오랫동안 떠 있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지구일 때 태양이 오랫동안 떠 있다는 얘기는 태양이 이렇게 뜰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뜰 때, 세 번째는 이렇게 뜰 때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 태양이 가장 오래 뜨죠. 그럼 이때가 뭐냐면은 하지, 여름이에요. 여름.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동지, 겨울입니다. 가장 태양이 적게 뜨죠. 여기가 이제 춘추분입니다. 춘추분. 이럴 때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태양을 쳐다보는 높이가 여기가 제일 높죠. 3번. 하지 때가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고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도가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왼쪽에 그림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말씀은 드리고 갈게요. 여기가 태양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보십시오. 여기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별자리가 있죠. 황도 12궁입니다. 황도 12궁.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을 향한 이쪽이 낮이죠. 그럼 여기가 밤이죠. 그러면 태양의 별자리가 뭐냐고 만약에 문제를 물으면 그냥 태양을 쳐다보세요. 여기 어떤 별이 있겠죠? 어떤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의 별자리예요. 단지 낮이니까 우리 봐야 안 봐요? 못 봅니다. 그럼 밤에는 지금 지구에서 어떤 별자리가 보이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보이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이런 현상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이 하루에 1도씩 동에서 서로 뒤로 움직이는 거.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태양의 시운동. 지구가 공전하니까
태양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도는 운동. 태양의 위치가 바뀌죠. 이런 운동, 시운동. 또 하나, 지구와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별 별자리가 생깁니다. 어쨌든 공전하네요. 그럼 공전의 증거가 있어야겠죠? 자, 공전의 증거, 거기 나온 거, 첫 번째, 바로 연주시차입니다. 우리 많이 했죠, 연주시차는. 태양에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돌 때, 가까운 별과 먼 별이 있을 때, 가까운 별은 시차, 각도가 이만큼이죠. 먼 별은 시차, 각도가 이만큼. 각도가 작게 나타날수록 먼 별이다. 즉,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연주시차 거기 나온 식을 잠깐만 언급시켜 드릴게요. 연주시차는 이렇게 구합니다. 거리는 죄송합니다.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되거든요. 연주시차분의 1 그러는데 여기가 이게 초예요. 초는 뭐냐면요. 1도를 3600분의 1로 나눈 게 1초예요. 1도를 갖다가 3600분의 1로 나누면 이게 1초입니다. 굉장히 작은 각도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작은 각도니까 관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걸 관측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잘 보세요. 아까 좀 전에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네요. 요렇게, 자, 별이 있을 때, 요게 시차라겠죠? 이게 시차. 그럼 연주시차는 얼마냐면, 이게 시차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연주시차는 절반이에요. 이 절반이 연주시차. 그 연주시차는, 자, 연주시차는 시차의 얼마? 시차의 절반이다. 전체 각도의 절반이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럴 때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연주시차분의 1겠죠. 연주시차가 1초가 났을 때 무슨 얘기냐? 요 절반, 요 각도가 3600분의 1도가 났을 때가 1파섹이고 이때 거리가 얼마냐면 바로 32.6광년입니다. 6광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A 보세요. A. A는 어떻게 되냐면요. A하고 A 다시 나온 것이 바로 뭐가 여기가 얼마나냐면 0.1초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시차거든요. 연주시차는 절반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0.05초분의 1입니다. 0.05초분의 1. 그럼 이걸 만약에 이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식을 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는 거예요. 0.05분의 1이죠. 그럼 이게 5분의 100이네요. 그럼 얼마 나오죠? 20파섹이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식은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는 방법은 눈으로 봐주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B하고 B-가 얼마나 냐면 여기가 0.2초가 나서 시차가. 그 연주시차는 절반이죠. 얼마예요? 0.1이죠. 0.1. 0.1입니다. 0.1분의 1가 더 10파섹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A별이고 이게 B별이면 A별이 훨씬 멀리 있죠. 왜? 각도가 작죠? 각도가 크죠?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할 거 이것만 명심하세요. 아, 우리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여기다 할까요? 자, 태양 주위를 갖다가 지구가 이렇게 절반 돌 때 A라는 별이 여기 있고 B라는 별이 여기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각도가 작은 B가 시차가 작은 B가 멀리 있는 거다. 이 정도만 명심해 두면 됩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공전증거 광행차가 있어요. 광행차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막 내릴 때 우산을 들고 빨리 집에 가려고 뛰어갑니다. 우산을 들고 빨리 집에 가려고 뛰다 보면은 우리 눈에 비가 어떻게 오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 오냐면요. 이 방향으로 옵니다. 비가. 비는 내리는데 우산 들고 막 뛰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비가 이 방향이 내리죠. 또 이걸 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버스나 혹은 자가용 혹은 기차를 탔을 때 비가 내릴 때 기차가 막 앞으로 가죠. 그럼 창문의 비 모양은 죄다 이 모양으로 됩니다. 나한테 오는 모양으로 보이겠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는데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게 광행차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나와 있죠. 실제 별빛은 이건데 지구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각도가 생기더라. 실제 별빛과 차이나는 각도가 생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광행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별빛 스펙트럼인데요. 별빛 스펙트럼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멀어지는 게 적색편이, 가까운 게 청색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79페이지 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B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지구고요. 지구가 여기 있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C입니다. 여기 별빛이 이렇게 오죠. 그럼 A 보세요. 일로 가죠. 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이 여기 있으면 별한테 가까이 가는 거죠. 별한테 가까이 가니까 무슨 편이에요? 가까워지죠. 이 별이 마치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A는 청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C 볼까요? C 위치는 일로 가죠. 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별이 있는데 별에서 멀어지죠. 지구가 별한테 멀어지는 효과입니다. 이 얘기는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편이가 나타난다고요?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적색 편이. 그래서 바로 스펙트럼이 청색, 적색 똑같은 별인데 고정되어 있는 별인데 계절별로 스펙트럼이 어떤 때는 청색 쪽에 치우치고 어떤 때는 적색 쪽에 치우친다. 이 얘기는 그 별의 자리는 그대로인데 1년 단위로 그대로인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게 뭐가 있냐면은 지구 공전의 증거 세 가지를 배워줬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배운 게 뭘 배우셨냐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주시차죠. 그 다음에 뭘 배우셨나요? 광행차.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런 게 있구나. 근데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지구가 공전하니까 별들이 뒤로 동해서 서로 움직이네. 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지구가 공전하니까 아까 그 그림 보였죠? 태양 여기 있고 지구가 공전하니까 태양의 별자리, 태양의 위치도 이렇게 변하네. 태양의 시운동도 변하네. 이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또 하나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황도면 공전궤도면에 66.5도 기울어져 가지고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지구 자전의 증거 세 가지를 쓰셔오겠죠? 자,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 전향력, 인공위성 궤도의 사표 현상했습니다. 자, 그럼 2번. 북반구에서 푸코 진자의 진동면을 관찰할 때 진동면이 회전하는 방향.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돕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얘는 반대 방향, 동에서 섭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하시면 돼요. 지구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 3번에 북반구에서 물체는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죠. 전향력이죠. 이때 가상적인 힘 전향력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극궤도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30도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죠. 자전할 때 15도 도는데 1시간입니다. 30도면 2시간입니다. 2시간이죠. 5번 태양과 별의 연주운동 방향 되는데 5번 같은 문제는 정말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별은 지구가 서에서 동이니까 별은 동에서 섭니다. 동에서 서는데 태양은 아까 보세요. 지구가 서로 반시계로 돌 때 태양 역시 어떻게 돼요? 반시계로 돌죠. 그래서 별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태양은 반시계로 돕니다.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반시계, 별의 연주운동은 시계 방향이다. 그러니까 태양의 연주운동만 조심하시면 돼요. 모든 건 다 시계 방향이에요. 딱 두 가지만 명심을 하겠죠. 뭐라고 명심했습니까? 북쪽 하늘, 그 다음에 태양의 시운동. 2개입니다. 2개만 반대예요. 2개만. 자, 그 다음에 6번 태양의 남중고도와 계절별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지구의 공전 증거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전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각도 몇 도요?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66.5도 기울어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자전축이 태양과 90도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낮과 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X 처리한 겁니다. 자, 지구의 공전 증거 세 가지를 쓰셔야겠죠. 별의 연주시차, 광행차, 별의 스펙트럼 분석이죠. 자, 8번. 지구 공전 증거 좀 빗속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쭉쭉 내리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비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온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져 오는 것처럼 보인다. 광행차네요. 8번 광행차. 9번. 멀리 있는 별의 스펙트럼을 1년 주기로 관찰했더니 지구가 별을 향해 다가갈 때
다가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편이? 청색편이죠? 네, 청색편이. 청색편이는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현상의 이름, 청색편이. 청색편이 파장 짧아진다. 파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생각하시라고 했죠? 다가올 때, 가까워질 때는 청색편이, 멀어질 땐 청색편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공정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의 운동이고요. 자, 의문점을 하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특강을 하나 시간 되면 올릴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 뭐냐면은 가속도 힘 부분이거든요. 약간 심화를 올릴 겁니다. 그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알고 싶은 학생들이나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